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는요.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, 그중에서도 최신 칩셋이죠. 하드웨어 4, HW4 이야기입니다. 네. 최근에 그 유튜버 테스트 보셨죠? 가짜 벽 앞에 두고 한 거요. 아, 네네, 봤습니다. 2022년형 모델 Y, 그러니까 HW3 달린 차는 그냥 돌진했는데 2024년형 사이버 트럭, 이건 HW4잖아요. 이건 딱 멈춰서더라고요. 맞아요. 정말 극적인 차이였죠. 이게 그냥 성능이 좀 좋아졌다 이걸 넘어서 테슬라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, 뭐랄까, 자율주행의 미래까지 보여주는 건가 싶어서요. 바로 이 지점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테스트가 사실 HW3랑 HW4의 능력 차이를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. 그렇죠. 단순히 칩 성능이 뭐 좋아졌다 이걸 넘어서요. 테슬라가 왜 그렇게 자체 칩 개발에 목숨을 걸었는지, 그리고 그들의 그 자율주행 철학이 어떻게 이 하드웨어에 반영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단서라고 봅니다. 아, 단순히 그냥 더 빠른 칩이 아니다. 네. 뭔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한 결과인 거죠.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테슬라가 처음부터 칩을 직접 만든 거 아니었잖아요. 그렇죠. 처음엔 아니었죠. 모빌라이 칩 쓰다가 2016년에 그 사고 있었잖아요. 그 이후에 엔비디아로 바꾸고 결국엔 또 자체 개발로 돌아섰는데 이 과정에서 그냥 성능이 부족해서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까요?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그 안전 문제, 그리고 기술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거였어요. 아, 통제권. 네. 모빌아이랑 헤어지고 또 엔비디아 칩을 거치면서 테슬라는 깨달은 거죠. 아, 우리 비전, 특히 그 완전 자율주행, FSD 있잖아요. 이걸 구현하려면 범용 칩 가지고는 안 되겠다. 우리 소프트웨어랑 데이터에 딱 맞는 최적화된 추론 전용 맞춤형 칩이 꼭 필요하다.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. 그래서 뭐 짐 켈러 같은 반도체 거물급 엔지니어를 영입한 것도 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고요. 그래서 2019년에 드디어 HW3가 딱 나왔고 연산 능력이 뭐 21배나 향상됐다. 이것도 대단하지만 듀얼 리던던시 설계가 또 주목받았잖아요. 네, 그게 중요했죠. 이게 실제 주행 능력에서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건가요? 그전 칩으로는 좀 불가능했던 기능들 이런 게 있었을 텐데요. HW3는 이전 칩들이 그냥 단순 보조 기능 수준이었다면 얘는 이제 도시 환경에서 좀 복잡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복잡한 판단이요? 예를 들면요? 예를 들면 뭐 신호등이나 정지 표지판을 보고 반응한다거나 아니면 막 차선 여러 개 얽힌 복잡한 회전 교차로 있잖아요. 그런데 통과하는 거. 아, 네네. 그리고 그 스마트 호출 기능 아시죠? 차가 알아서 운전자한테 오는 거. 이런 것들이 다 HW3의 그 향상된 신경망 처리 능력, MPU 성능이랑 이중화된 안전 설계 덕분에 가능해진 거죠. 꽤 중요한 진전이었어요. 2020년에 FSD 베타 나온 것도 다 HW3 덕분이고요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마침내 2023년 HW4가 등장하면서 연산 성능이 HW3가 114TOPS였는데 이건 뭐 최대 500TOPS까지 추정된다면서요. 네, 맞아요. 뭐 예를 들면 예측 불가능한 그런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라던가? 네. 그 500톱스라는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. 이게 5나노 공정으로 집적도를 확 높이고 카메라도 12개로 늘리고 심지어 레이더까지 다시 달았거든요. 아, 레이더를 다시요? 네. 그건 결국 더 많은 그리고 더 고품질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밤이에요. 갑자기 누가 무단횡단을 해요. 이걸 정확히 인식하고 주변 차들의 그 미세한 움직임까지 예측하면서 안전하게 피하는 거죠. 와. 이런 소위 말하는 엣지 케이스 처리 능력이 정말 비약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. 그 좌회전 한번 하는데 수십억 번 연산이 필요하다. 이런 얘기가 다 이런 복잡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이렇게 좀 비싼 컴퓨터를 차에 다는 거잖아요. HW4 시스템 원가만 한 $2,000 정도 추정된다는데 이렇게 고가의 맞춤형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게 테슬라 입장에선 좀 위험 부담은 없을까요? 만약에 경쟁사들이 좀 더 유연하게 범용칩 기반 솔루션으로 더 빨리 발전해버리면 어떡하죠? 분명히 리스크는 있죠. 자체 개발은 뭐 아시다시피 돈도 시간도 엄청 들고 한번 기술 방향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도 어렵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, 데이터, 하드웨어
이 세 개를 그냥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거. 특히 AI 추론에 최적화된 전용 칩만이 유일한 길이다. 이렇게 그냥 베팅을 한 겁니다. 아, 올인을 한 거군요. 네, 안전이랑 직결된 문제니까 타협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인 거죠. 그래서 뭐 엔비디아 H100 같은 학습용 칩에도 거액을 쏟아붓는 것도 결국에는 더 똑똑하고 안전한 AI 모델 만들어서 HW4에서 돌리겠다.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. 구글 웨이모나 뭐 중국 바이두 같은 다른 경쟁사들도 엔드 투 엔드 자율주행, 그러니까 사람 개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. 그런 기술 개발 중인데 그럼 이 HW4가 이런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기에 충분한 성능이라고 보세요? 아니면 또 다른 도약이 필요할까요? 글쎄요, HW4가 분명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자율주행 칩 중 하나는 맞아요. 근데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. 아, 아직은요? 네,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계속 발전해야 하고 또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 학습도 계속 같이 가야 하는 거죠. 일론 머스크가 뭐 2029년쯤 규제가 풀릴 거다 예상하는 것도 사실 기술 자체의 완성도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법규가 정비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. 그렇죠. 기술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. 맞아요.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도로 위에 그 수많은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건 여전히 엄청나게 큰 도전 과제입니다. 네. 오늘 테슬라 HW4를 통해서 본 이 자율주행 기술의 진화? 정말 놀랍네요. 하지만 동시에 이 강력한 하드웨어가 가져올 미래의 모습, 그리고 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도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기술의 진보는 정말 눈부시죠. 근데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? 이 기술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어떤 맥락들, 가치들과 어떻게 좀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을까? 조화로운 통합. 네.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서 뭐 도로 위에서의 책임 문제라던가 일자리 변화, 또 윤리적인 딜레마 같은 이런 비기술적인 과제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풀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